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한 집 걸러 있을 만큼 흔한 게 이혼이라지만 막상 이혼을 하게 된 제 속은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물론 이혼이 후회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지 않게 무사히 이혼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건 지금도 매일 감사한 마음이에요. 다만 그런 인간에게 속아 결혼을 해버려서 결국 이혼을 해야 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것을 그랬다 싶기도 하고 그런 인간들과 잠시나마 인연을 맺었다는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나한테 상처 준 그것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 화를 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사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지금이야 저도 남이다 생각하고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떠올리려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욕먹어도 쌀 그 인간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 대신 화라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막힐 제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 한 동네에서 지내며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과 인사를 나누기 전부터 저는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엄친아였거든요. 공부 잘하고 교내외 대회에서 상장도 착착 받아오고 성실하고 착하기까지 해 모든 엄마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서로 알기도 전에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진영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뜻하지 않게 진영이의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영이가 이번에 또 무슨 상을 받아왔다더라, 몇 등을 했다더라, 걔는 뭘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부모님들은 그런 게 늘 궁금하신 편이니까요. 솔직히 같은 학생 입장에서 괜히 비교당하는 게 달가울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제가 드디어 진영이를 만나게 되었네요. 같은 반이 되어 만난 진영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유의 재수없는 성격이 아니고 워낙 두루두루 친하고 친절하다 보니 아이들은 모두 진영이를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애의 자랑을 남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딱히 호감은 아니었지만 막상 저도 진영이를 겪어보니 괜찮은 애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얼떨결에 우리 둘이 나란히 학급 임원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붙어 지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전교 1등도 하는 모범생이었으니 선생님들에게는 당연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고 먼저 나서지 않아도 진영이를 반장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저도 1학년 때는 나름 반장까지 해봤는데 진영이 때문에 저는 부반장이 되게 되었죠. 그렇게 각자 반장, 부반장이 된 저희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짝꿍이 되었고 학급 일을 도맡아 하며 늘 붙어 다니게 되었죠. 새 학기가 지나고 다들 슬슬 적응해 나가는 5월이 되어 저희는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3355 어울릴 기대를 했지만 수학여행지에서도 반장, 부반장은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행사 준비에 선생님들 심부름까지 얼떨결에 저와 진영이는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벗고 학교가 아닌 낯선 곳에 있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진영이가 이렇게 키가 컸나, 이렇게 생겼었나 싶고 매일 보던 그 애가 왠지 다르게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그날 진영이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십몇 년 전의 일이라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자신의 첫사랑이며 용기 내어 마음을 고백해오는 그 아이를 보고 저도 심장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고는 사귀어본 적 없던 저도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어리고 미성숙한 그 시절 서로를 향한 애정을 알게 된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였을지는 저희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반이 나뉘고 서로 학업에 열중하느라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꽤 좋은 인연을 맺어 나갔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응원의 문자를 보내고 가끔이라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물론 한참 중요한 시기에 서로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주변에는 알리지 않고 둘이서만 비밀로 사귀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잠시의 휴식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무사히 치룬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공부 잘하던 진영이는 당연하게도 의대에 진학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던 선생님이던 다들 의대를 추천하고 밀어주던 세대였기 때문에 진영이의 진짜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이도 의대를 지망하고 있었죠. 내신도 수능 성적도 탄탄했던 진영이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학교에는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성적에 최대로 목표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지망을 했고 비인기 전공인 덕분에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에 저희 둘 다 기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었네요. 대학 가서도 서로 헤어지지 말고 오랫동안 만나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은 저희 생각보다 바빴고 하필 제가 운이 좋게도 1학년 때 해외 교환 학생에 가게 되는 바람에 몸이 떨어진 저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좋은 친구로 남게 되었죠. 가슴 절절한 시련도 아니었고 서로가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으니 이별한 뒤에도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지 그 뒤로 저도 여러 번 연애를 하면서 저의 첫사랑 진영이는 제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져 갔어요. 벌써 30이 된 저는 그동안 전공도 바뀌었고 직업도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시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던 저는 그 뒤로 몇 년간 해외에서 지내며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적성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게 아니기에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은 제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 학창시절 공부만 하기 바빴던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바라는 일을 고민해 볼 수 있었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저는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갔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네요.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도 많고 책임감도 많아졌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숙제처럼 해야 하는 일도 많았고요. 30이 다 될 때까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이도 낳고 가정 꾸리면서 살아야 정말 행복이라며 제게 선을 보라고도 하셨거든요. 30의 저는 더 이상 어린 시절에 탈 많고 말 많던 여고생이 아니었고 사랑을 풋풋하다 생각할 만큼 순수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로맨스를 기대했고 좋은 남편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진영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저도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영이는 정말 기대 그대로 자라주었더라고요. 의대를 무사히 졸업해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진영이를 보게 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솔직히 운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첫사랑을 10년이 넘어 서로 미혼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만난 첫사랑을 보니 옛 생각도 나고 갑자기 제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우연히 병원에 들렸다가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알아보았고 기쁨에 상봉을 했습니다. 와, 혜수야, 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릴 적 그대로다. 여전히 예쁘네. 에이, 그대로는 아니지. 그땐 귀엽고 풋풋했지만 지금은 세상살이에 지쳐서 위험이나 달고 살잖아. 너야말로 옛날 그대로 같다. 설마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바로 알아봤어. 너는 진짜 의사가 됐구나? 뭐 의대까지 갔으니까 떠밀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혜수, 너는 무슨 일 하고 있어? 나는 그냥 직장인이지. 외국계 회사 다녀.
몇 년 전까지 유럽 쪽에 있다가 들어온 지는 아직 몇 년 안 돼. 어쩐지 동창회 갈 때마다 네 소식을 못 들어서. 늘 하고 싶은 일 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하고 싶은 일 찾은 거야? 뭐 대충은. 그런데 월급쟁이 사정은 다 비슷하지 뭐. 그래도 만족해. 너는 의사 할만해? 피 보고 칼 잡는 거 힘들다 그러더니 잘 버텼나 보다. 나도 그냥 하다 보니 하는 거지. 처음에 실습할 때는 토하고 그랬는데 이젠 빨간 거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해. 경험만큼 무뎌진 거지 뭐. 세월이 지난 만큼 저도 진영이도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고 순수하지 않았고 참고 견디는 일도 많았죠. 그만큼 성장한 진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니 저도 괜히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사귀는 사이였어도 친구 같았는데 이제서야 진영이가 남자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저를 다시 만나서도 여전히 제가 좋다던 진영이는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그렇게 또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잠깐 보아도 너무 좋고 매일이 행복했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착하고 다정한 진영이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아주 설레었죠.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까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진영이와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데다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진영이는 누가 봐도 욕심낼 만한 남편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보다 저는 진영이라는 사람이 좋았던 거지만 말이에요. 2번이나 만나게 된 것이 운명 같기도 했고 10년 전과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진영이라면 평생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서로가 운명이라 생각했던 저희는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저와의 결혼을 기대하는 진영이를 보며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죠.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뵙고 결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예비 신우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만나게 돼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예전에 같은 동네 살면서 본 적도 있고 그때도 제 여동생 같았기에 급히 성사된 만남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진영이 동생은 내 동생이기도 하고 결혼하면 가족이 될 테니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더니 10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진영이 동생도 어렸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이 대하는 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려 들더라고요. 진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언니 기억해?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니까 좀 어색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어렸을 적 일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서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반말은 제가 좀 불편하네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약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지킬 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이야, 너 언니한테 왜 그래? 너 혜수 기억 안 나? 너한테 과자도 사주고 그랬는데. 아니야, 진영아. 내가 실수했어. 하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나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요.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기분 나빴다면 이해 좀 해줘요. 진희 씨라고 하면 될까요?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다지만 이전에는 언니 하면서 알고 지내던 애가 갑자기 반말을 하지 말라니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니 그러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으니 진희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진희가 저를 따로 보자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침묵을 다지려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만나자마자 통장 얘기를 꺼내는 진희를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다음번에 통장 내역 좀 가져와요. 둘이 결혼 준비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진희 씨가 알아야 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인데.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니 오빠 둘이서만 알아서 할 일은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오빠를 믿으시니까 오빠가 데려온다는 언니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서요. 언니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돈 얘기는 진영이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제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며 요구하는 신우이를 보며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언니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남들보다 연봉이 높은 건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쩐지는 알아야죠. 솔직히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의사 남편 얻는 건 좀 염치 없는 일 아니에요? 염치라뇨. 지니 씨는 설마 내가 오빠 직업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오빠 워낙 잘난 건 언니도 어려서부터 알고 있을 거고 지금도 선짜리 나가면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 언니 만나기 전에 오빠가 부잣집 딸이랑 선보려고 했어요. 그쪽에서는 오빠한테 병원 차려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자리 마다하고 평범한 언니를 만나는 건데 언니 쪽에서도 작은 성의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걱정이라도 하지 않게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듣고 있기는 했지만 무작정 자기 오빠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신우이의 말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라 생각해서 좋게 좋게 대했더니 결혼 전부터 벌써 신우이 행세를 하려고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제가 시부모님 앞에 그 얘기를 꺼냈고 신혼집을 제가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집에서 살기로 정리한 뒤로는 시누이도 입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일은 제게 두고두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누이는 저희 결혼 준비에 예물 예단에 웨딩드레스 비용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진이가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 걔가 어려서부터 내 뒷공무니만 따라다녔잖아. 아무래도 오빠가 장가 간다니까 이래저래 걱정도 되고 그렇겠지. 그런 얘기 좀 해주는 게 뭐 어때? 그냥 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하고 싶어 하냐고. 나는 우리 일인데 동생이 진영이 너한테 자꾸 입김을 부는 게 싫은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진이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대체 내 결혼 준비를 왜 궁금해하고 남편은 그걸 왜 얘기해 주나 싶었는데 궁금해하니까 알려줬다는 남편은 자꾸 선을 넘으려 하는 시누이가 그저 귀여운 듯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동생이 무슨 짓을 해도 마냥 귀여운 건지 제가 짜증을 내도 그저 허허실실 하더라고요. 동생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묻고 참견을 할까 싶지만 아무리 설명해봤자 나만 예민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기로 했어요. 진영이는 원래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누구를 나쁘게 보지도 않고 여자들 간의 기싸움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동생을 감쌌고 동생이 그저 귀엽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누이 때문에 정말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스러울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잘난 오빠든 동생들이 오빠가 아까워서 좀 그러는 게 있다면서 나중 내면 괜찮을 거라 말하더라고요. 외동인 저는 그런 기분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정말인지 막상 결혼 후에는 시누이도 잠잠해졌네요. 오히려 결혼식 이후로는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 먼저 묻기도 하고 제게 새언니라며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아직 가족 된 게 아니라며 저한테 아가씨라는 얘기도 반말도 못하게 하더니 먼저 저를 가족으로 대하는 걸 보니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죠. 다행히 좋은 변화였고 저도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못된 시누이 행세를 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게 내가 진이 그런 애 아니라고 했잖아. 걔가 원래 가족을 많이 아껴서 그래. 남이랑 가족이랑 선을 긋다 보니까 혜수 너한테는 처음엔 마음을 못 열었을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 결혼했고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잘하고 싶은 거겠지. 남편의 말처럼 그날 이후 시누이는 저와 친해지고 싶다며 먼저 다가오기도 했어요. 언니, 제가 전에 철없이 굴었던 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도 됐는데 잘 지내봐요. 저 언니랑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런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참 컸습니다. 정말 못된 시누이도 많다던데 우리 시누이는 가족이 되니 잘해주는구나 싶어서
왠지 인정받은 기분도 들었고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죠. 결혼의 유일한 걸림돌이자 고민거리였던 문제가 해결된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바쁜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전문의 시험이 코앞이었고 얼마 뒤면 그래도 여유가 생길 테니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가기로 했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이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30 중반까지도 아이 없는 부부들이 많았고 저나 남편이나 바쁘다 보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혼을 즐기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평일에도 바빠도 열심히 일에 집중했고 시간 날 때면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며 둘만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둘만의 시간도 그리 길지는 못했네요. 바쁜 남편과 겨우 시간을 내서 주말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빠듯한 시간에 매번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시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어쩌다 보니 둘이 하던 캠핑도 여행도 셋이 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언니 혼자 있을 때 오면 불편할까봐 일부러 오빠 있을 때 보자고 한 건데 괜찮죠? 내가 괜히 두 사람 방해한 건 아니지? 아이, 그럼. 우리야, 뭐 맨날 같이 있는데. 그래, 진이 너 잘 생각했다. 혜수가 외동이라서 늘 여동생이 갖고 싶다 그랬거든. 우리도 이제 다 같은 가족인데 서로 친해지면 좋잖아. 결혼 전에 저한테 시누이 짓 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저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시누이에게 눈치 없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네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에는 바빠서 동생을 잘 못 챙겼다며 은근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저도 대놓고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시누이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셋이 모여 노는 날들이 많아졌고 아쉽기는 했지만 저도 시누이를 여동생처럼 생각하며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친해지게 된 시누이는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더라고요. 물론 누구에게나 친절한 남편과 달리 시누이는 네 편 내 편이 확실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이제 완전한 시누이 편이 되었으니 제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죠. 시누이는 틈틈이 저를 챙긴다고 영양제를 챙겨 보내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친자매처럼 저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1년 만에 부쩍 가까워진 저희는 어느새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남편 없이 같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다닐 정도로 아주 친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는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다들 집에 남편이나 식구들이 있다 보니 집으로 놀러 가기도 어려웠는데 저는 혼자 사는 시누이가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시누집에 자주 놀러 갈 수 있었고 남들에게는 못하는 남편 욕도 하고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정말 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결혼으로 그런 가족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유부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신우가 남편과 저와 늘 셋이 만나던 자리에 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언니, 오빠, 내 친구 지윤이야. 오빠는 전에 몇 번 봤었지? 기억나? 와, 지윤이 당연히 기억나지. 진이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와, 대학 졸업하고는 못 만난 것 같은데 지윤이 너 완전 어른 됐다. 나도 이제 30인데 그럼 어른이지 내가 애야?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오빠는 진짜 완전 아저씨 다 됐네. 저는 처음 보는 시누이의 친구는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 같아 보였습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화기애애하며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왠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죠. 물론 시누이나 남편이 중간중간 저를 챙기고 제 근황을 물어주기도 했지만 그 세 사람이 추억을 회상하거나 제가 모르는 얘기를 나눌 때면 괜히 섭섭해지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괜히 그런 일로 서운하다고 추태를 부릴 수도 없고 겉으로 괜찮은 척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해서 그런지 시누이는 그날 이후 그 친구를 데려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넷이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정작 저희 부부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개원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그나마 숨쉬고 살라는 시누이 닭달 덕분에 다 같이 모일 때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냈던 거였죠. 오빠는 여자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 아무리 바빠도 와이프 먼저 챙겨야지. 억지로라도 시간 내. 내가 약속 안 잡으면 일만 할 거야? 그런 시누이가 내심 고마웠던 저는 시누이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바쁠 때에는 시누이와 둘이서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닭달에도 남편은 한가해지기는커녕 더 바빠졌고 심지어는 체력을 기른다며 혼자 운동을 시작하고 일을 한다며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다행히 잠은 집에서 꼬박꼬박 잤지만 정말 잠자는 시간을 빼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언젠가부터 섭섭함을 넘어 그런 남편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아무런 증거는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생각했죠. 그런 고민을 아무에게나 할 수 없었던 저는 가까운 시누이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바쁜 것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에는 피곤하다고 나를 건들지도 않고 집에 와서는 자기만 바빠.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아무 일도 없고 뽀뽀도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해. 의사 남편이라고 다 그러겠어?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설마 다른 증거도 없다며. 그래도 오빠가 바쁜 건 사실이잖아. 맨날 병원 일하고 개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러 다니기 바쁘던데 설마 바람을 피고 싶어도 그럴 새가 있겠어? 사실 저번에 좀 의심되는 게 있었거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들렸더니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게 언젠데? 저번 주 화요일인가 그래. 아, 사실 그날 오빠 나랑 있었어. 뭐? 근데 왜 말 안 했어? 길게는 아니고 의약회사 다니는 지인이 자리 한번 만들어달라 사정사정해서 오빠가 워낙 싫다 그랬는데 나도 난처해서 그냥 밥 한번 먹은 거야. 안 그래도 바쁜 사람 시간 빼달라 해서 언니한테서 오빠 뺏어가는 것 같아 미안해서 내가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나 때문에 언니만 괜히 이상한 생각했겠네. 미안해. 제가 설마하며 의심하는 일에도 신우는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고 더 의심하지 못하는 제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안심을 주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설마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도 피곤해서 그런 거지 언니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저번에 나한테 언니 선물 좀 골라달라 그랬는데 그나마 시누이가 있어서 저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이 없는 동안 시누이의 집에 가는 날이 많았죠. 그날도 저는 시누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바빠서 소홀했던 건 아는 건지 병원에 있던 남편이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자기에 잔뜩 기대를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혜수야, 미안한데 나 갑자기 응급수술이 잡혀서 약속 못 나가겠어. 뭐? 나 벌써 나왔는데?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지금 통화할 시간도 없어. 미안해. 내 카드로 혼자라도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 알았지? 그래, 어쩔 수 없지. 남편의 직업상 급한 일들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으론 참 섭섭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속상한 마음에 왠지 그대로 혼자 집으로 가기 싫어진 저는 저희 집 대신 시누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근처에서 가까웠기에 전화를 해봤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도착하기 전에 연락이 닿을 거라 생각하고 시누 집으로 갔고 그날따라 시누이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말이라 늦잠을 자나 싶어서 문을 두드린 저는 안에서 시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놀랐죠. 어머,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저는 에어컨 수리기사인데요. 집주인분이 빈집의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수리했습니다. 늦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아마 금방 오실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신우가 외출을 하면서 에어컨 수리를 맡겼던 모양이에요. 때마침 나오시는 기사님 덕에 저는 신우 집을 들어갈 수 있었고 신우가 없는 동안 집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금방 올 거라던 기사님 말과 달리 웬일인지 신우는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우 침대에 누워 신우를 기다리던 저도 모르는 새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잠결에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웬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어요. 남녀가 대화를 하며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저는 잠결에 저도 모르게 장롱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면서 불편한 셔츠를 벗어버린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까지는 몰랐네요. 사실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설마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신우의 손님이라 생각했기에 곧이어 신우가 들어오거나 잠시 거실에 있다 나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침대로 들어왔고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빈집에서 밀회를 즐기는 두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 제게 응급수술이 있다 말했던 제 남편과 신우의 가장 친한 그 친구였죠. 순간 멍해진 저는 뭘 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자기들 앞에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비밀들을 떠들어댔어요. 지훈아,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 나도 혜수한테 둘러대느라 애먹었어. 이러다가 혜수가 병원이라도 찾아와서 다 알게 되면 어쩌려고. 좀 알면 어때서? 멍청한 그 여자가 뭘 알아차리겠어? 어차피 진이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인데. 그래서 와이프 몰래 나 만나는 게 싫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거지. 결혼 생활 5년 채우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 들키면 안 되잖아. 아휴,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래도 맨날 보는 와이프보다 나랑 데이트하는 게 더 좋지? 당연하지. 어젯밤에도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깔깔대며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두 사람은 그동안 저를 두고 내내 바람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진이 덕분에 바람 들킬 일 없어서 다행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도 진이만 믿고 있으면 돼. 그래도 우리도 알아서 조심해야지. 혹시 우리 와이프 만나더라도 제발 표 좀 내지 마. 나 너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떨려 죽겠어. 으이그, 남자가 그렇게 간이 콩알만해서 어떡해. 그러게, 어리고 예쁜 여자랑 바람 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오빤 진이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도와주는 동생이 어딨어.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줄도 전혀 몰랐지만 그 둘을 신우이가 엮어준 줄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신우이는 그 두 사람을 이어준 것도 모자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제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집을 미래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내 앞에서는 자기 오빠가 그럴 사람이냐며 자기 말을 철석같이 믿게 하고 제게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증명했는데 그 모든 게 내가 아닌 저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저를 자기 오빠 짝으로 탐탁치 않아 했던 신우가 결혼을 하고서 저를 인정했던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신우가 한 번도 저를 자기 오빠의 와이프로 인정한 일이 없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결혼 생활 5년을 무사히 채워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좋아서 바람이 난 거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이혼하자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제 명의의 우리 신혼집을 가져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5년은 함께 지내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에 남편은 의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며 재산 분할을 해가려 했네요. 5년만 채우면 혜수한테 꼬투리 잡아서 이혼해달라 그래야지 뭐. 걸고 넘어질 거야 많지. 아이 계획도 그렇고. 그냥 아무거나 적당히 걸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야지. 솔직히 나 그동안 번 돈은 개원하는데 다 쓰고 개원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그렇게 저를 바보로 만들며 가식분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동안 그 두 사람은 신우의 등잔 밑에서 나 몰래 외도를 즐기려 했던 모양입니다. 언제는 내가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며 나 없이 죽고 못 산다더니 몇 년 만에 어린 여자랑 바람핀 남편이나 임자가 있는 걸 뻔히 알고 내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했으면서 남의 남편을 훔친 상간녀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신우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못마땅해 와이프가 있는 오빠를 자기 친구에게 소개하고 그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도록 집까지 제공한 신우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가까이 지냈는데 신우는 속으로 나를 얼마나 비웃고 기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신우와 가깝게 지낸 덕에 남편이 철저히 숨겨온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코앞에서 증거까지 찍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들고 곧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증거까지 찾아낸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걸었고 저는 소송장을 들고 제일 먼저 신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신우의 뺨을 날려버렸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왜 때려? 입 닥쳐. 네가 이걸 보고도 나한테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 저는 신우에게 소송장을 보여줬고 그걸 본 신우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 뭔가 오해를 하나 본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이야. 내가 언니를 얼마나 챙겼는데 그럴 리가 있어? 신우는 뻔뻔하게도 오빠의 외도를 몰랐다며 연기를 펼쳤고 끝까지 저를 등신 취급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바보 천치 취급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직도 바보 같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지 묻지 않을게. 그런데 니들이 나를 바보 만들고 웃고 떠든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웃을 일 없게 만들어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행실 소문내고 다닐 거고 네 오빠랑 네 친구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인 거 기억나지? 전교 1등 엄친아라 이미지 좋던 네 오빠 실체를 알고도 사람들이 뭐라 할지 두고 보자.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가서 아주 깽판을 칠 거야. 개원, 그런 의사 선생님 진찰받고 싶은 환자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그리 많지는 않겠지. 빚까지 지면서 병원 한다는데 환자 끊기면 어떨까? 어디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봐.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모두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예훼손이라 해봤자 결국 벌금형일 거고 그렇게 해서 제 속이 좀 풀린다면 그깟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신우와 남편, 상간녀가 찾아와 제게 매달렸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바라본 저는 그깟 사과를 받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가능만 하다면 정말 찢어놓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로 서로 고소가 오가고 남편은 막판에서야 이혼을 못하겠다며 말을 바꿨지만 유책 배우자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네요. 결국 저는 1년이나 걸려 이혼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싱글이 되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그를 위해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아까웠나 싶어요. 지금이야 나 말고는 돌볼 사람도 없고 오로지 내 걱정만 하면 되다 보니 오히려 속이 편안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니 결혼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혼인 서약을 하고서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정답이라곤 할 수 없다 싶어요.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앞으로는 그런 인간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정의 피해자들이 계시다면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빕니다.